위해 공공요양병원에 병상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기존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오르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백신 접종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도암댐 발전소 가동 논의가 강릉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있어 실제 가동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화물 운송에 나섭니다. 신선 농수산물 운송이 늘고 있어 수익 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0명 넘게 나오면서 정부는 공공병원 등을 비워 전담치료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 노인 요양병원들도 기존의 노인 중환자들을 내보내고 코로나19에 감염된 노인 중환자를 받기 위해 특수병상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상을 내주고 거리로 내몰린 기존 노인 중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차가 병원 앞을 바쁘게 오갑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 퇴원하는 겁니다. 이 노인요양병원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노인 중환자를 돌볼 특수병상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120여 명의 환자가 병상을 비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믿고 온 거죠. 그런데 지금 단 몇 달 만에 다시 옮기라고 하니까 저희가 또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대도시나 이런 데처럼 요양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병인이 수급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2주 안에는 모두 병상을 비워줘야 하는데 입원 환자의 절반인 60여 명은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다 연락하고 그다음에 그 신장 결석 같은 경우도 하시는 분들은 간호사가 따라갔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따라가서 돌봐주고 서포트 해주고 다 했는데 이쪽은 뭐 전혀. 코로나 전담 치료 특수병상을 만드는 노인요양병원들의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새로 병상이 마련되더라도 환자를 돌볼 인력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병상 운영은 해야 되니 거기에 인력은 또 투입해야 되니 또 아무나 할 수 없으니 적정한 인력 배치 문제가 좀 일단은 저희로서는 고민이었죠. 인력 빠져나가는 게 가장 문제일 거예요. 오신다고 했던 분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요. 근데 의료진도 지금 오신다고 했던 분이 그만두시고 해서. 최근 코로나 병상 가동률이 떨어져 병상 운영에 여유가 생기고 있지만 해당 노인요양병원들의 특수병상 확보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특수병상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수본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해당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림 노인 요양병원이 있어서 이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 신청을 했.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와 더불어 기존 환자와 의료 현실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달 500명대로 급증했던 도내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방학이 시작되면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월별 학생 확진자 수가 기존 100명대에서 560명으로 폭증하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3주 전부터 주간 확진자 수가 143명에서 이번 주 38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이 76%, 2차는 55.6%로 올라갔다며 강원도 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원주 34명, 강릉 9명, 속초 6명, 동해 4명 등 79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2,935명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화물청사와 물류창고 등을 짓기 위해 42,900여 제곱미터의 용지를 매입하고 화물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신선 농수산물과 이커머스 시장의 항공 화물 운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플라이강원은 강원도를 거점으로 하는 항공 화물 사업을 확장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의 지난해 어획 실적이 2020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성 저도어장의 어획량은 317톤으로
2020년 75톤의 4.2배 수준으로 늘었고 어획고는 57억 6,500만 원을 올려 4.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는 조업일수와 입어 선박 척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며 어획량이 많은 주요 수산물은 문어와 대게, 미역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어장은 매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고성지역 어민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논란이 불거지며 20년 넘게 답보 상태를 보인 도암댐 발전 가동 논의가 최근 다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도암댐 수질을 개선할 방안을 내놓자 강릉 지역에서 발전소 가동 논의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갈등 해결이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은 강릉 장현저수지에서 천연 관물을 이용해 흙탕물을 정화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수원은 도암댐 수질 개선 계획안을 마련했고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발전소 가동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암댐 자료를 원한 거지만 장현저수지에 대한 자료 자체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한 차원이니까. 이에 따라 강릉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인데 한수원은 이에 맞춰 발전소 가동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수질이 악화되는 6월에서 10월 사이에 연간 1,500에서 2,000톤가량의 루미나이트를 살포하면 이곳 도암댐의 수질이 연중 2급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질 개선과 방류수 조절 등을 위한 시설물 확충에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류 조정지를 조성해서 현재 수질을 실시간으로 보고 수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전을 방류를 안 해도 되고요. 거기에는 충분히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발전소 가동으로 방류하는 일일 방류수 30에서 40만 톤을 활용해 인근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40만 톤은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이런 형태의 발전에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정선 지역에선 도암댐에서 나오는 오염수로 인해 피해를 본다며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측정한 수질 개선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수질 정화제 투입으로 인한 생태 안정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류 하천과 주변 수계에 미치는 환경 영향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흙탕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도암댐 발전소 가동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열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높은 곳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양구 전역에 택배를 배송하는 CJ 대한통운 양구터미널입니다. 지난달 파업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온 수천 개의 택배가 빼곡히 며칠을 쌓여 있다가 최근에는 모두 반송 처리됐습니다. 12월 초부터 배송된 신선식품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반송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모두 버려질 처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에게 온 택배를 찾겠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생물을 배에서 해가지고 보낸 거래, 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일에다가 찾으러 온 거죠. 강원도에서는 택배기사 60여 명이 열흘 넘게 파업 중인데 대부분이 춘천과 양구, 인제 대리점 소속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체 배송 물량의 70% 이상이 배송이 안 되거나 반송되고 있습니다. 반송 처리한 게 한 7,000개가 넘거든요. 그런 물품이 하루하루 쌓였을 때 고객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컴플레인을 끝없이 제기하셨고. CJ 대한통운과 계약한 사업체에서는 파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아예 판매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물을 저도 지금 주문할 경우가 있는데 거기 사이트를 알아봐서 CJ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왜 저희 소비자가 그런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CJ 대한통운 사측은 정부의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실사를 요청하며 노조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택배 노조 측은 소비자들의 불편에는 사과드린다며 사측에서 택배 요금 인상분 상당액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물류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하락 지역이 확대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강원 지역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수급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 8개 도의 매매 수급 지수가 99.9를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매매 지수 100 미만은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원도는 102.4로 아직 매매 수급 지수가 100보다 높지만 지난주보다는 하락해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계획을 마련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규모의 근로자를 올해 농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49명을 확보해 12개 농가에 배정했으며 올해는 100명 내외로 농가에 배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에 맞춰 결혼 이민자의 본국 거주 친척을 초청하거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 근로자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고성군 주민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 달홀 영화관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성문화재단은 오늘 간성읍 달홀문화센터 2층에 2개관 93석 규모 달홀 영화관을 개관해 본격적인 상영에 들어가고 관람료는 일반 극장의 40% 수준인 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9억 6천여만 원이 투입돼 주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달홀 영화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매주 금, 토, 일 사흘간만 운영하고 매점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척의 국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삼척시 근덕면 7번 국도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레미콘 차량이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85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합니다. 동해시는 일자리 분야 70억 원, 농업 축산 분야 5억 2천만 원, 문화예술 3억 1천만 원, 환경 분야 2억 9천만 원 등 모두 38개 공모사업에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공모사업 보조금은 지난해 33억 4천만 원보다 51억 7천만 원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수송을 위해 도입된 관광택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택시 도입 첫 해인 지난 2019년 이용객은 900여 명에 달했지만 외국인 출입국이 어려웠던 2020년도와 지난해 누적 탑승객은 3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강릉시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팸투어 등으로 관광택시를 홍보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해외 잠재 관광객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과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일 삼척시 신기면에서 포획된 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일 영월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도내에서는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81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